안녕하세요. 4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수복해야 한다. 중빅린 중국. 한반도를 수복해야 한다. 장빅린 중국.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중화민족의 탄생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족의 탄생 요 책은 리뷰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꼭지인 거죠. 오늘 다룰 마디는 한반도를 수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라계가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중원은 묘족의 땅, 묘족, 중국의 원주민, 그 다음에 만주족을 죽여서 복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 5마디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수복해야 한다. 장빅린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빅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이제 만든 거예요. 네이밍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신의 혁명 당시 그때 금방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족만 같이 이제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 티베트 몽골 이제 회교도 신장 이런 애들은 중화가 아니다. 얘네들은 버리고 여보세요. 명나라 시대 요거만 가지고 한족이 요거만 갖고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좀 섬뜩한 게 뭐냐? 이 사람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한반도와 베트남을 수복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수복하자고 했냐면은 이때 한사군 옛날에 한 왕조 시기에 군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수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100년 전 이야기니까 괜찮지 않냐? 최근에 리플로 얘기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치어리더가 됐다는 거야. 중화 문명의 치어리더가 됐다는 거야. 세종대왕이 이거 보세요. 네이버 이제 블로그인데 요게 이제 그 링크예요. 요거 이제 그 더보기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타고 가셔서 보세요. 블로그야. 이 블로그가 이제 자기가 놀래서 찍은 거야. 난데없이 박람회장 1층에 세종대왕이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 문화 박람회 갑자기 세종대왕이 나타난 거예요. 왜 세종대왕 한글 만들었는데 왜 이 세종대왕이 중국 거기에 나타났어? 그래서 요지는 세종대왕이 한자를 이제 한자 소리를 적으려고 이제 한글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 거 한 거죠. 한자를 이제 한자만 써야 됩니다.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시 신하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래? 네 논리대로라면은 그거를 소리로 제대로 받아 적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의 입을 이제 닫게 한 거죠. 조용하게 만든 거죠. 그 논리 반복해가지고 한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한자를 어떻게 대코한 사람.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백제도 자기 그거라고 하고 동북공정도 하고 이러니까 한국은 중국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가까운 나라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 이 만주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썼냐면은 청나라 왕이 쓴 거야. 청나라 왕이 썼어요. 임금이 쓴 거예요. 자기가 어디 출신이 족보 비슷하게 쓴 거예요. 그 만주원류고 원래 어디서 흘러왔는가 이런 거겠죠. 요거를 근데 내용이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내용에는 금나라가 청나라예요. 만주족이에요. 이름은 합부인데 처음 고려로부터 왔다. 고려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조선 전에 고려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려로부터 왔다. 이렇게 썼어요. 삼가 생각건데 금나라의 시조는 원래 신라로부터 왔고 완안씨라고도 하였으며 다스리는 부를 완안부라고 하였다. 신라의 왕은 김씨성인즉 금나라는 신라의 먼 친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신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신라가 한국이죠? 신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호남에 살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충청도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백제 사람이냐? 그건 아니래요. 통일을 신라가 했기 때문에
김, 이, 박, 최정, 설백, 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육촌장이랑 뭐 박씨랑 김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라죠. 신라에서 파견돼가지고 신라 지배층인데 파견돼서 호남이든 충청도는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거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겉으로 올라가면 신라예요.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신라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응? 청나라가. 그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었죠. 신라에서 만주족 이 청나라 이 왕이 신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을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국인이 중국 지배한 거죠?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은 중국도 우리가 수복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에 한 왕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복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중국의 신라계가 중국을 정복했었기 때문에 이를 중국을 수복해야 된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뭐만 좀만 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뭘 해도 한국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토를 노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미를 해야 된다. 미국이 그냥 미국이어서 미국이 좋다 그래서 친미다가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어서 멀어가지고 친미라는, 멀리 있는 강대국이라서 친미라는 거죠. 멀리 있고 강대국이라서. 한국은 그래서 중국인이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있어도 그분들은 친미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미도 그냥 친미가 아닌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원교 근공이라고 하잖아요. 원교 근공. 멀리 있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애들을 이제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싸우고 공격해야 된다. 멀리 있는 게 이제 미국인 거죠. 가까운 거 일본이랑 중국인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북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만 봐서 북한 공격할 거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야를 확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누구 어떻게 견제하냐 이거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에서 또 시원찮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해서 일본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도 걱정이고 중국도 걱정이고 일본도 걱정이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거를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있어야지. 일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지. 중국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도 이렇게 해버리고 수복해야 된다는 사람이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런 책 같은 거 다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쓴 책. 자기들 이제 고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중원은 묘족의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장빅린 아까 그분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 나라 이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미 고대에 한족이 묘족을 추방하여 중화의 땅을 지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화의 땅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묘족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묘족이 먼저 있는데 한족이 묘족을 발로 차가지고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은 뭐예요? 묘족이죠. 묘족은 한족에 의해 소수 민족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그러면서 이 한빅린이 쓴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약 묘족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서를 갖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입각해 복수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최전방의 창끝에 맞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묘족이 원래는 중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수한다, 우리 땅 수복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일단 만주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끼리 행복하자 그 취지예요. 그 취지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에 거 하나를 잡을게요. 그러면 밑에 거를. 중국의 원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혁명파의 명문장과 천태환은 이제 다른 사람이죠. 아까는 장빅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천태환인데 이 사람도 역시 한족끼리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신의 혁명 때 한족끼리 행복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시조 황제는 5000년 전 서북에서 흥성해서, 중원이 아니에요. 서쪽 북쪽이에요. 흥성해서 묘족을 대파하고 중국을 통일했다. 현재 외족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이제 외족이 외부 민족 만주족이겠죠. 그 인구는 400여 명으로 인구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묘족 나왔죠. 묘족. 야오족은 과거 중국의 원주민으로서 이제 한족인데 한족이 쓴 글에 묘족이 중국의 원주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때 한족보다 많았지만 이제 우리가 인구가 더 많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만주족도 우리가 옛날에는 개나 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만주족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한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쓴 취지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강한 적대감도 나타났지만 제가 강조하고 푼 건 뭐냐면은 묘족이 중원의 원주민이라고 이 사람이 적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묘족이 보자. 그래서 장빙린도 묘족이 원주민, 그 다음에 천텐화 이분도 묘족이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묘족이 보니까 그 치우천왕을 묘족도 이제 섬긴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그게 있다라는 거야. 한국도 치우천왕 있죠? 오필슨 코리아 할 때 도깨비가 치우천왕이잖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했어.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한국인은 중국 묘족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 북부 만주족과도 비슷하고 묘족과도 비슷했다. 그럼 뭐야? 근데 이거는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한반도랑 중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U자 클립 모양 U자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한족이 쳐들어와서 중원을 정복했고 묘족은 밑으로 이제 찌그러지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남은 거죠. 그래서 한반도랑 묘족이랑 어떻게 보면 이상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 가운데에 한족이 낀 거고. 그러면은 묘족은 우리랑 가까우니까 묘족도 우리나라죠? 유전자 가깝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묘족이 원주민이었으니까 이 장빙린 논리, 한반도를 수복하자는 이 논리에 따르면은 우리도 중국을 수복해야 되는 거죠? 원래 묘족 땅이었으니까. 또 신라의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었으니까. 그런 논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가까우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만주족을 죽여서 복수하자. 이제 당시 신의 혁명 때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혁명군이라는 책에서 쩌우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주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주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만주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크구나 이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민족에 대해서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치 같은 게 있구나 중국에도. 그래서 중국인이 경제위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시간 문제인데 경제위기 겪을 때 돌파구로서 민족주의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 생각까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 새끼 흉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목의 비천한 종족, 도적 만주인은 이제 욕하는 거예요. 우리 동포가, 근데 만주인은 신라 출신이니까 우리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포가 오늘날 조정 정부 황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막 망할 때 쓴 거예요. 청나라가 막 망할 때. 우리들이 옛날 이만, 융적, 흉노, 달단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그 불악은 산해관 바깥에 있으며 이 산해가 이제 만리장성의 진짜 의미 자꾸 침략당하니까 불안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원심력이 있다. 원심력이 세다. 그 원심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이 민족이 다민족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일본인이 썼잖아요. 일본인이 봤을 때 중화민족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다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지배계층들이 이게 민족이 다민족이면 우리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중화민국이 이렇게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용돌이가 있고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얘기를 본 거죠. 보고 나서
다민족이 안 좋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많이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별로 안 받아들여요. 외국인 노동자 많이 받아들이면 경제가 더 좋아질 텐데도 안 받아들인다. 왜 안 받아들이냐? 혼란이 일어날까봐. 중국처럼. 중국이 어떤 약점이 될까봐 그게. 원심력으로 작동할까봐. 일본은 원심력보단 구심력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듯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구심력이 좋다. 엘리트가 가자는 대로 가면은 잘 따라간다. 그런 나라라는 평이 많아요. 이제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건지도 모르죠. 이민족 많이 받아들이고 외노자 많이 받아들이면은 이게 약해지고 사회가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가 덜 성장해도 외국인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말자. 중국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본래 우리 황제 신성한 자손과는 이질적인 종족이다. 만주인은 이질적이다. 우리는 신성하다. 벌써 이게 낯이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 다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오염된 토양.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의 냄새가 나는 종족.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 그 풍속은 모피의 풍속. 그 문자는 우리들과 다르며 그 언어는 우리들과 다르며 그 의복은 우리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문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의복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만주인을 쫓아내거나 죽여서 복수하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족의 나라가. 그러니까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죠. 그 대신 땅의 경계는 만주인이 만들어놨던 그 경계까지 먹자. 그래서 경계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개념을 되게 넓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싶을 땐 넓히고, 또 만주인 쫓아내고자 하자고 할 때는 민족의 경계를 또 좁히고, 이렇게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이중잣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돌파구를 민족주의로 삼아서 그거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강하잖아요. 이런 책들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정이 충분히 장착돼 있구나. 나치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증오 감정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걸로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전쟁도 그 민족 감정이라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5마디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만주족을 죽여서 복수하자. 그래서 한족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또 경계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개념을 넓혀가지고 만주족이 세웠던 경계까지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묘족은 중국의 원주민이래요. 그러니까 한자도 묘족이 맞는 걸 수도 있지. 원주민이 묘족이니까. 그리고 묘족은 한국인이랑 가까우니까 한국인이 한자를 만들었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주민은 묘족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죠. 발전을 하면은. 그다음에 신라계가 만주족이라는 얘기죠. 만주족이 신라계를 주장을 했고, 신라계가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사군 때문에 한반도를 수복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 주장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한국이 중국을 수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화민국이란 말을 만들었던 이 장빙리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수복하자는 주장을 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중화 문명의 그런 얘기죠. 위대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중화 민족의 치어리더가 돼버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수복하자는 이런 얘기도 허투루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중국 얘기도 경제 위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출렁이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유아인처럼 자신의 부를 늘릴 것이고,
또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부북 리뷰가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는 길에 일조하는 그런 부북 리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국 박람회 등장한 세종대왕 요거 블로그 링크 글이에요. 이거 달아놓을게요. 한번 가보셔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